오늘이 2월 16일, 2월 중순이지. 겨울이지, 겨울. 전형적인 겨울. 정상적인 날씨였다면 겨울이었겠지, 겨울. 근데 어제 저녁부터 지금 비가 내리기 시작해가지고 밤새도록 비가 내리더라고. 보니까 내가 자다가 빗소리 한번 깼었으니까.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때도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리고 오전에 가랑비들이 계속 내리더만 점심때쯤 돼서 비가 그치더라고. 그래서 이제 또 점심 먹으러 나가려고 이 베란다 문을 열어보니까 바람이 너무 지금 사나운 바람이 지금 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이 아파트 상가에 있는 식당에 가서 지금 육개장 한 그릇 타고 지금 올라왔는데, 보통 때라면은 내가 보통 자전거를 타고 한 30분 정도 자전거를 타고 가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식당까지 가서 거기서 식사하고 다시 자전거를 타고 되돌아온다고. 이제 그게 나한테는 하나의 방편이야, 방편. 이 오후 시간을 제대로 보낼 수 있는. 근데 바람이 좀 너무 거세. 그리고 어제 저녁부터 내리기 시작한 그 비는 이 겨울비가 아니고 봄비야, 봄비. 어제 날씨가 지금 막 10도 이상까지 올라갔으니까. 내리는 비 스타일도 거의 봄비 스타일이야, 봄비 스타일. 뭐 겨울에 비가 내리는 게 뭔 대수냐 라고 이제 보통 사람은 생각하지만, 이제 겨울이면 그 스키 타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진짜 짜증나는 일이거든. 엄청 짜증나는 일이야, 이게. 아니, 그란에도 지금 겨울이 이렇게 좀 늦게 시작하고 빨리 끝나서 그 겨울 시즌이, 이게 3개월도 이제는 안 된다니까? 이 겨울 시즌이. 그런데 그 중간중간 지금 저번에도 그러고 이번에도 그러고 자꾸 비가 내리면은 슬로프 다 망가지거든, 완전히. 이게 뭐 이렇게 겨울 스포츠, 이렇게 스키나 스노보드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뭐 그깟게 대수냐 하는데, 이제 겨울 스포츠 하는 사람들은 공감할 거야. 엄청 짜증나죠. 비가 내리면은 신경질이. 아마 지금 다음 주에 좀 영하로 떨어진다고 하니까 다음 주에 한 2번 정도 이제 스키를 타면, 어쩔 수 없이 지금 여기서 이제 이번 시즌은 끝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분위기가 더는 못할 것 같아. 더는 다음 주에 한 2번 정도만 타고 이제 시즌을 끝내야 될 것 같아. 갈수록 이제 스키 타기가 어려워질 것 같아. 내가 살고 있는 영서지방에서는 용평 스키장, 용평 스키장으로나 가야 되나? 용평으로나 가야 스키를 탈 수 있는 시즌이 올지도 모를 것 같아. 근데 용평은 여기서 너무 멀어. 왔다 갔다 주유비도, 톨비, 너무 멀어, 너무 멀어. 겨울에 비가 내리고 지랄이야, 진짜.
이렇게 아무 계획도 없이 이렇게 카메라를 켜면 뭔 말을 해야 되지? 이런 뭔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지. 그 얼마 전에 그 곤돌라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질문을 나한테 한다면 나는 이 커다란 뇌를 잘 단도리하면서 살겠다. 뭐 이런 식의 대답을 했던 것 같은데 그 커다란 뇌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 우리는 일상적으로 살면서 내 뇌가 굉장히 크다는 걸 잘 인식을 못해. 왜냐면 그냥 태어날 때부터 이 모양 이 꼴이었고 죽을 때까지 이 모양 이 꼴이니까 내 뇌가 굉장히 크다는 걸 인식을 잘 못하더라고. 못하지. 그러니까 자기가 태어났을 때 초고속 인터넷이 있고 스마트폰이 자기 기억의 범위 안에서는 스마트폰이 항상 있었던 사람들은 이 손이나 호주머니에 스마트폰이 있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거든. 스마트폰이 없는 세상을 아예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그런 것처럼. 근데 인간의 뇌는 정말 변태적으로 커, 변태적으로. 우리가, 우리 어렸을 때, 내가 어렸을 때 이제 그 어린이날이나 아니면 특별한 일이 있어서 이제 동물원에 가면 아마 다들 동물원에 가면 자기가 좋아하는 동물들이 있잖아. 근데 대부분 그때 내 친구들도 그랬고 동물원에만 들어가면 우리는 어느 동물 있는 대로 다른 박질 치냐면 기린 아니면 코끼리. 동물원에 가면 기린 아니면 코끼리 쪽으로 제일 먼저 다른 박질 쳤던 것 같아. 그 긴 목을 갖고 있는 긴 다리에 긴 목을 갖고 있는 그 기린. 그리고 코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코로 이렇게 사과를 짚는 그 코끼리. 이상하게 생겼으니까. 이상하게 생긴 동물이거든. 이상하게 생긴 동물. 더군다나 그 학교 자연 시간에 선생님이 그러더라고. 그 기린의 목뼈가 인간의 목뼈하고 똑같이 7개밖에 안 된대. 7개밖에. 나는 딱 그 소리를 듣고 난 선생님이 장난치는 줄 알았어. 아니 어떻게 그 긴 기린의 목이 뼈가 7개밖에 안 되냐. 사람 목뼈에 손 뒤로 해가지고 세 보면 7개가 맞거든요. 그게 7개가. 근데 이 짧은 목을 갖고 있는 나하고 그 긴 기린의 목뼈가 같다고. 완전히 기린의 목은 변태처럼 생겼거든. 변태. 코끼리의 코 뭐 말할 것도 없고. 인간의 뇌도 완전 변태적으로 크거든 이게. 만약에 우리가 이제 최상위 포식자가 아니어서 이 호모사피엔스가 동물원에 이렇게 관람 대상이 되는 동물이었다면 우리 그 사피엔스를 구경하는 그 최상위 종이 이렇게 말했을 거야. 와, 쟤들 머리 봐봐. 쟤들 머리가 얼마나 큰지 봐봐줘. 그 인간이 머리가 큰 건 그 인간이 출산을 할 때 그 모습을 보면 적나라하게 나타나거든. 보통 다른 동물들은 암컷은 혼자 출산을 해. 혼자 출산을 하고 출산 후에 그 뒤처리도 다 혼자 한다고. 뭐 개나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막 10마리씩 낳기도 해. 한 배에 10마리씩 낳는데도 혼자 다 해. 다른 고양이가 다른 개가 도와주냐? 뭐 안 도와줘. 혼자야, 혼자. 그러니까 이게 암컷이 출산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행위야. 그렇게 고통스럽지도 않고. 근데 인간 암컷은
혼자 출산? 택도 없어. 혼자 출산하는 여자가 어디가 있어? 물론 이제 가끔가다 그 철없는 고등학생이 지가 임신한지도 모르고 돌아다니다가 어디 이상한 데서 애를 낳았다는 뉴스가 가끔가다 있긴 하지만, 인간의 암컷은 여자는 혼자 출산도 못해. 왜 그러겠어? 그 뱃속에 있는 아기가 머리가 너무 크니까. 지금도 그 우리나라 60년대처럼 이렇게 집에서 애를 낳는 국가들이 있거든. 그런 국가들은 영아 사망률이 한 30% 정도 돼. 이렇게 10명을 낳으면 3명은 낳다가 죽어. 근데 죽을 때 그 태아만 죽겠어? 산모도 가끔가다 죽어. 이건 완전 이상한 거거든. 인간이 소속되어 있는 포유류 중에 애 낳다가 그 애가 막 30%씩 죽어나가는 그런 동물은 없거든. 또 애를 낳는 그 암컷이 죽는 그런 동물이 어디가 있어? 그 태아의 머리가 변태적으로 머리가 크니까 그래. 머리가 크니까. 그러니까 그 애들이 보니까 낳다가 죽는 경우가 이 머리부터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발부터 나오면 얘가 뒤집혀가지고 얘가 이렇게 땅을 쳐다보고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서 있어가지고 발부터 나오면 목 졸려서 죽더라고. 보니까 애들이 목이 졸려서. 그래서 이제 그 산부인과 같은 경우에는 그 의사들이 그 구멍에다가 손을 집어넣어가지고 얘를 막 뒤집더라고. 또 그것도 안 되면 회음부라고 그 똥구멍하고 연결되는 그 부분 있잖아. 그 부분을 칼로 잘라버리더라고. 이렇게. 거기 진짜 아픈 데인데. 야, 진짜 끔찍하다, 끔찍해. 이게 머리가 너무 크니까 하다 안 되면 그 회음부를 칼로 이렇게 잘라버리더라고. 또 그렇게 해서 자연분만이라도 하면 좋은데 그것도 안 될 정도로 머리가 또 큰 애들이 있거든. 그러면 멀쩡한 여자의 배를 칼로 푹 찔러가지고 찍 갈라가지고 이렇게 갈라서 그 얘를 끄집어내고 있잖아. 도대체 머리가 얼마나 크면 이런 짓까지 하냐고. 인간의 머리가 이렇게 커진 게 뭐 직립보행 때문이다. 직립보행을 하면서 골반이 이렇게 뭐 작아져서 뭐 그렇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것 같은데, 근데 그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고 그 450만 년 전 인류를 보면 그때 인류는 그 뇌 사이즈가 지금의 4분의 1밖에 안 되거든. 그리고 그 당시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여자들은 두 발로 걸어 다녔고, 그러니까 두 발로 걸어 다녀서 문제라는 건 조금 이해가 안 가. 450만 년 전 그 인류는 두 발로 걸어 다녔지만 머리가 지금의 4분의 1밖에 안 됐고, 그래서 출산하는데 별 문제가 없었을 것 같아. 지금 머리에 4분의 1밖에 안 되니까 뭐 그 구멍으로 이렇게 아이를 낳는데 별 문제가 없었을 것 같아, 내가 볼 적에. 그럼 왜 인간이 머리가 이렇게 커졌냐? 그 공작새를 보면 조금 알 것 같아. 공작새 수컷들은 보면 그 생존에 아무 도움도 안 되는 그 큰 꼬리깃을 가지고 있잖아. 이 공작은 우리하고 밀접한 동물이 아니니까 좀 더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동물로 보면은 그 꿩. 이 꿩 암컷들은 사이즈도 그 닭만 해가지고 사이즈가 닭보다 약간 작고 색깔은 갈색이어서 갈대밭 같은데 이렇게 딱 숨어 있으면 눈에 안 띄거든. 그리고 재빠르게 날아오를 수가 있어, 걔들은. 근데 수컷은 이 공작처럼 이 꼬리 깃이 굉장히 길고 되게 화려해. 그래서
멀리서 봐도, 내가 산책하면서 멀리서 봐도 이 수컷은 금방 눈에 띄거든. 그러니까 좀 사냥할 수 있는 개를 이렇게 산책하면서 들고 다니다가 꽁 보면 그 개를 딱 풀어주고 잡아오라 하면 충분히 잡을 수가 있어. 수꽁 잘 날지를 못해. 날다가 실패하고 날다가 실패하고 날다가 성공. 한 두 번 정도는 실패한 다음에 날거든. 그러니까 걔한테 먹히지. 잘 잡힐 수가 있지. 수컷의 그 화려한 꼬리 깃, 그 수꽁의 화려한 꼬리 깃은 그 암꽁들이 그렇게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그렇게 꼬리 깃이 화려하고 긴 수컷들을 계속 선택을 하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머리가 이렇게 커진 건 내 생각에 인간의 암컷들이 자꾸 키가 큰 수컷들, 이게 키가 크고 등치가 큰, 이게 키 큰 수컷들을 성선택을 해서 그런 것 같아. 근데 그 버릇이 지금, 그 습성이 지금도 남아있어. 여자들이 그 막 미쳐 하는 타입이 키 크고 잘생기고 돈 많은 거. 뭐 잘생기고 돈 많은 거야 뭐 오케이. 근데 키 큰 남자를 원하니까 키 큰 남자는 키만 큰 게 아니고 머리도 크거든. 그러니까 여자들이 자꾸 키 큰 남자들을 선호하니까 그 키 큰 남자하고 번식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의 머리가 겁나게 크거든. 그러니까 출산을 하다가 자기 목숨까지 위협을 한다고. 이 출산을 하면서 자꾸 이제 애들이 그 태아가 죽고 산모도 죽고 하니까 그 인간의 암컷들한테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 그 다른 포유류들은 대부분 보면 1년에 한 2개월 정도만 번식을 하거든. 번식기가 딱 정해져 있어. 한 2개월 정도만. 1년에 12달 중에 10달은 그런 번식기가 아니야. 요 2달 정도만이 번식기라고. 그러니까 인간으로 치면 월경을 1년에 2달 만에 1년에 2번 만에. 그리고 나머지 10개월은 그 여자들 고통스러워하는 그 월경 통증이니 뭐니 하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거야. 원래 우리 인간도 그랬을 것 같아. 근데 여자들이 자꾸 머리 큰 남자들을, 키가 큰 그 머리 큰 남자들을 선호하다 보니까 태아들이 자꾸 죽어나가니까 그 진화의 방향이 그 여자들의 그 월경을 1년 내내 하는 걸로, 1년 내내 번식기가 되도록 이 진화의 방향이 틀어진 것 같아요. 이렇게 12달 내내 이렇게 번식할 수 있는 동물은 포유류는 그런 포유류는 없거든. 여자들이 그 키 큰 남자를 선호하는 그것 때문에 자꾸 우리 인간의 머리가 이렇게 커진 거고, 머리가 커지니까 얘를 낳다가 자꾸 태아들이 죽어나가고 산모도 죽어나가니까 이 호모사피엔스라는 이 종이 존속하기 위해서 여자들의 생리를 1년 12달 계속 하도록 이렇게 틀어버린 것 같아. 진화의 틀을. 그러니까 지금 여자들은 그 키 큰 남자 선호했다가 아주 독박을 쓰고 있는 거지. 독박을 쓰고 있는 거야. 1년 내내 생리통으로 한 10일 정도는 아픈 거 같더라고 보니까. 그 생리통으로. 그 생리통이라는 게 사실은 임신을 하라고 이게 배란을 시켜놨는데 왜 너는 이년아 임신을 안 했냐라고 이제 몸이 성을 내는 거거든. 한 10일 정도. 근데 그 성이 또 끝날 때쯤 되면 다시 또 배란을 하고. 끔찍한 여자로 태어나면 진짜 끔찍한 일을 당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게 다 본인들이 키 큰 남자를 선호하는 그 습성 때문에 자업자득인 거지. 자업자득.
근데 왜 내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 머리 큰 거. 내 삶에 있어서 이 머리가 이 머리 큰 뇌를 가지고 있다는 게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어. 그리고 이 큰 뇌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호랑이라든지 사자 같은 대형 고양이과 동물들 위에 상위 포식자로 우리가 존재하는 거고, 그런 장점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필요가 없지. 좋은 점이니까 그냥 그대로 지금처럼 살면 되는 거야. 근데 이 큰 뇌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지금 발생을 하거든. 특히 현대인의 삶에서는. 아니 뭐 현대인의 삶이라 할 것도 없고 내 삶이 그래. 내 삶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50년을 넘게 살아오면서 내 몸에는 여러 장기가 있잖아. 가장 대표적인 장기 심장. 이 심장 때문에 내 삶이 꼬인 적이 있냐? 없어. 이 50년 동안 이 같은 자리에서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계속 펌프질을 하는 이 심장 때문에 문제가 생겼던 적이 난 한 번도 없어. 그럼 간 때문에 문제가 생긴 적이 있냐? 간 때문에 내 삶이 꼬인 적이 있냐? 없어. 그 다음에 여기 신장 때문에, 신장이라는 장기 때문에 내 삶이 꼬인 적이 있냐? 없어. 그럼 이 뇌라는 장기 때문에 내 인생이 꼬인 적이 있냐? 인생이 꼬이는 건 거의 다 이 뇌 때문이야. 이 뇌라는 장기 때문에 인생이 꼬여보면, 이 뇌라는 장기 때문에 내가 득을 보는 것도 있어. 근데 그건 너네로 하자고. 그건 문제가 안 되니까. 그건 문제가 아니니까. 내 삶에 있어서 모든 문제들의 근원은 이 큰 뇌야, 큰 뇌. 어떻게 통제할 수도 없는 큰 뇌. 이 뇌 속에는 이 뇌 전체를 이렇게 통제라는 통제센터가 있으면 좋은데, 그럼 그 통제센터만 내가 장악을 해버리면 되니까. 근데 이 뇌는 그런 통제센터도 없어. 이 뇌세포가 한 천억 개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 천억 개. 그리고 천억 개 이 뇌세포가 지들끼리 막 이렇게 배선을 해놓는 거 봐, 배선을. 그 배선의 개수가 한 1000조 개 정도 된대. 1000조 개 정도. 그리고 각각의 뇌세포들은 그냥 각각의 자기 일을 막 해버려. 자기 일을 지 멋대로. 서로 협력하는 것도 아니고 지 멋대로. 그러니 문제가 안 생길 리가 안 생길 수가 없지. 사실 내가 아까 전에 그 점심시간에 내가 1시간 30분 정도 자전거를 타고 가서 그 멀리까지 자전거를 타고 가서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다라고 했잖아. 그게 왜 그러냐면은 내가 내 삶을 이렇게 내 삶이 흐트러지거나 망가지는 그 단초가 되는 게 어딘지를 내가 좀 관찰을 해봤거든, 오래전에. 가만히 하루를 이렇게 되뇌이면서 어디서부터 이렇게 내 삶이 이렇게 좀 어그러지나 망가지나 보면 그 중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이 점심을 집에서 먹으면서 뭐 노트북으로 무슨 동영상을 보는 그 시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상하게 그 이후에 그 오후 시간들이 막 망가지더라고. 그래서 집에서 밥을 먹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무조건 이제 밖에 나가서 30분 정도 갔다가 타고 오는 이유는 이 강변길을 자전거를 30분 타고 갔다 오면 이 뇌가 오전 동안 이렇게 막 활동을 하면서 그 쌓여있던 뭐 쓰레기 같은 걸 좀 청소를 하는 기분이야. 조금 리프레시가 되는 느낌이야. 그래서 오후가 조금 원활하게 돌아가거든. 사실 이 모든 문제들이 이 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야. 뇌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각자마다 뭔가에 중독이 되어 있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있거든. 누군가는 뭐 술, 누군가는 담배,
누군가는 도박, 또 누군가는 이런 뭐 어떤 미디어들, 디지털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미디어들의 또는 게임에, 이런 것들 역시 이 뇌 때문에 생긴 이렇게 큰 뇌, 이 큰 뇌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커다란 뇌가 아니었으면 그런 문제들 안 생겼을걸. 그 작은 뇌를 가지고 있는 개고양이들은 그런 고민 안 하거든. 그런 문제를 일으키지도 않고. 그러면 이 큰 뇌가 문제예요. 그럼 어떻게 해결 방법이 있냐?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 없어. 뭐 누구는 뭐 명상을 통해서 한다느니, 누구는 또 옛 고전을 뭐 읽어서 한다든지, 누구는 또 운동을 한다든지, 뭔가 자기만의 방법이 있는 것 같긴 하지만, 그건 방법이 아니고 해결책이 아니고 그냥 방편이야, 방편. 내가 점심을 집에서 안 해먹고 30분 동안 자전거를 타고 가서 밥을 먹고 30분 동안 자전거를 타고 집에 오는 것 같은 하나의 방편일 뿐이라고. 해결책이 아니고. 해결책이 있을 수가 없어, 있을 수가. 이 뇌가 그렇게 간단한 그런 장기가 아니거든, 이게. 해결 방법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은 애저녁에 떨쳐내야 돼. 나도 그건 애저녁에 포기했어. 이 거대한 뇌가 일으키는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 방법이 있을 거다. 그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그 방법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얘기를 들어보자. 라고 한동안 쫓아다녔는데 없어. 그냥 각자 가지고 있는 몇 가지 방편들 뿐이더라고, 방편들. 그럼 그 방편들을 따라하면 되지 않냐?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그 사람 방편이야. 나한테는 도움 안 돼. 내 방편을 찾아야 돼, 내 방편을. 나한테 맞는 방편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면서 내 방편을 찾아야 돼. 내 방편이 없으면 다른 사람이 제공해주는 방편에 내가 쓸려 들어가게 돼 있어. 그런 것들은 이제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제공되는 것들은 나한테 득이 안 돼. 내 방편이 있어야 돼. 확고한 내 방편이. 이렇게 낮 시간 동안에는 이 집에 있으면 문제가 많거든. 그래서 가능하면 나는 밖으로 나가려고, 일이 없어도 그냥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편인데, 이렇게 바람이 이렇게 사납게 부니까 나갈 수가 없네. 나갈 수가 없어. 참 이럴 때는 내가 어찌 해야 될지를 잘 몰라. 일단 내가 밖으로 나가서 뭐 겨울에는 스키를 타든지, 아니면 자전거를 타든지, 아니면 인라인을 타든지, 등산을 하든지, 산책을 하든지, 아니면 나한테 낯설은 어떤 도시, 낯설은 곳에 가서 그 도시, 그 장소들을 이렇게 탐색하고 다니는 거. 나를 집 밖으로만 내놓기만 하면 내 삶이 꼬이지가 않아. 내가 나 자신이 마음에 들어. 그렇게 밖에서 활동하는 것들은. 그리고 내 호주머니에는 지금 스마트폰도 없거든. 근데
이렇게 내가 집에 갇히게 되면, 이 해가 떠 있는 이 낮 시간에 집에 갇히게 되면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 사실은. 전에는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 좀 시간을 좀 많이 보내긴 했는데, 아, 씨발, 이거 진짜 이제 노안이 와가지고, 이 책에 있는 글씨들이 막 흐려 보여. 그래서 이게 책을 억지로 읽으려면 이 적당한 거리에다 이렇게 놓고, 적당한, 이 정도, 이렇게 적당한 거리에다 놓고, 이제 딱 이걸 고정해 놓고 봐야 된다고. 그러면 겨우 읽을 수 있을 정도야. 이게 눈이 존나 피곤한 거지. 그래서 그 다초점 렌즈 안경으로 바꿀까라고 했는데, 또 그걸 쓰면 또 밖에서 운동할 때 어지럽거든, 게. 이제는 이 책을 읽으면서 실내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도 힘들어져가지고, 그래서 그 다른 사람의 강연 같은 거, 유튜브 강연이라든지, 뭐 다른 사람이 책을 읽어주는 것들을 좀 틀어놓고 눈 감고 좀 듣고도 하는데, 그것도 역시 한 시간이지. 아, 이렇게 긴 시간을 이게 채우기에는 역부족이거든. 그렇게 또 이게 지루하고 심심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평상시 습관대로 또 뭐 유튜브라든지 뭐 영화라든지 뭐 드라마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보게 돼. 그러면 또 엉망진창이 되는 거지 또. 아, 조금 밖을 좀 상황을 봐서 바람이 좀 잦아들면 좀 바람이 불들어 나가야 되겠어. 집에 있으면 삶이 꼬여요, 꼬여.